첫 번째로 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도록 이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 보면 직접적으로는 적용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예. 정규직만 이제 유급휴일로 쳐주고 비정규직은 안 쳐준 상황인 거죠. 이거 차별화한 거 맞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법에서 이 사업주가 차별을 했을 때 어떻게 시정하게 만드는가. 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저희 상담하는 그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네요. 요새 방송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댓글도 많이 다시는데 길게 다시는데요. 다른 상담소 그 댓글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안 달주신데 왜 그렇게 길게 다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딱 이제 댓글을 보면 질문을 원래 좀 변수가 많아요. 노동법 자체가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이 돼서 이런 뭐 임금 체불이 발생하든지 뭐 실업급이 발생하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확인이 안 되면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별로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댓글을 달다 보니 질문은 한 세네 줄인데 답변은 한 뭐 30줄, 40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또 뭐 전화 주시는 분들은 많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 요새는 저희 상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약간 복잡한 질문이 올라오면 전화로 문의하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상담 배달왔습니다. 네. 400명 넘게 일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설날 지나고 2월 월급을 받아보니 연차로 쓴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올해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 아니냐고 얘기 드렸더니 정규직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고 비정규직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년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명절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정규직들도 근로계약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하는 것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시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아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이분 사연을 보면 저희 방송을 좀 보신 분 같은데요. 사실 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법보다 근로계약 조건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면 그 유리한 조건이 법보다 근로계약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법은 이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게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 따라야 되겠죠. 네, 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분 사연을 일단 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면 첫 번째로 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도록 이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 보면 직접적으로는 적용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유급휴일이 확대된 부분,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좀 시행된 부분이라서 방송 보시는 분들마다 좀 조건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은 조금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정규직만 이제 유급휴일로 쳐주고 비정규직은 안 쳐준 상황인 거죠. 이거 차별화한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 회사의 사업주가 저희가 보기에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정확하게 위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위반된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법에서 이 사업주가 차별을 했을 때 어떻게 시정하게 만드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노동자분들이 아셔야 피해를 받으신 걸 구제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인가요? 공휴일도 네, 유급휴일로 확대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그 본래 그 노동자한테 유급휴일은 노동절이랑 그 주일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적용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 뭐 은행 이런 곳들 정부와 연관된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공서 공휴일로 불리는 이 빨간 날,
이게 다 유급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턴가 이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로자들도 다 빨간 날 유급 휴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민주노총도 이 얘기 한 15년 정도 했어요. 이제서야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개정된 게 2018년 3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근로기준법 55조 개정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 55조 2항에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2항 자체가.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 휴일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 자체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근로기준법 55조 내용,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시행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행일의 다른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기간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300인 이상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근로자들, 그리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 적용이 돼요. 아쉽지만 5인 이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근로기준법의 한계예요.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이상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적폐죠. 예,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는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법 자체가 5인 이하의 사업자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저희가 아쉬워서 그 부분이 이번 국회가 좀 바뀌면 해볼만 하지 않냐.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들이 다 똑같은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자라고 아마 안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 이번에 뽑힐 분들 같은 경우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그럼 오늘 사연 주신 분이 40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니까 이번 설날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유급 휴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부분으로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다 하는 부분에서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이 차별을 해도 되냐라는 부분인데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예, 특히나 이분이 사연에 보면 그 정규직이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법에서 보면 딱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차별 금지한 내용을 얘기한 걸 정확하게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 보시면 그 기간제법 8조 이게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기간제법 안에 보시면 사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장 내용이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들을 전부 다 넣어 놓은 곳인데 거기에서 8조에서 15조까지가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되는 게 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용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똑같이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일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규정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비슷한 게 이제 파견법에도 있어요. 파견 근로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 소속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 소속인데 우리 이 공장에 와서 혹은 이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파견 근로자라고 보는데 이분들도 적용되는 부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견법에서도 차별하지 마라. 다른 회사지만 이제 똑같은 어떤 근무 조건에 맞춰서 일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이 파견법 21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라는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되돌리든지 수당을 별도로 좀 지급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회사에 요청하면 주나요? 뭐 안 해주면 뭐 어쩌겠어요. 이 사업장은 법 위반한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노동부 가게 되면 아마 회사가 곤란해할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 개정이 되고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기간 이 사이에는 사실 중간관리자나 뭐 사장도 그렇지만 노동자도 그렇고 법 내용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노동부가 그 안내지를 보내오거든요. 법 개정되는 부분에서 그거 보고 적당히 이해하는 대로 적용을 해요, 회사에.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게 온전하게 적용 못 시키는 사례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도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또 특히나 여기 이분 사업장 한 400명 이상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집중 관리 대상이에요. 예, 왜냐면 큰 사업장들이 법을 안 지키면 작은 데도 안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큰 데부터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래서 노동부가 점검을 하면 이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시정해라라고 명령을 아마 내릴 겁니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마냥 뭐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보시고 이게 지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시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사업주가 이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좀 좋아요. 이게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하는 건데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혹은 노동자들 간에 차별이 발생했을 때에 시정을 해달라라는 걸로 판단을 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기간제법,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에 보시면 구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15조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조의 1항을 보시면 이 6개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무조건 차별 시정 명령을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발생하고 내가 그걸 인지한 상황에서 6개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법 구조의 사항을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해고도 비슷한데요. 해고를 시키면 이게 부당 해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입증해야 되는 것도 사용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노동자는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 이것도 차별을 당했다라고 소위 말해서 강변하듯이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차별이 아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차별이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입증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그럼 결국에는 차별이었으니까 시정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들 내에 지침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가 보기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거 차별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설날에 유급휴일 아니냐, 정규직들은 유급휴일이던데 라고 하면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이분이 질문했듯이. 그러면 정규직만 적용되고 비정규직은 적용 안 된다 라고 한 거를 만약에 녹음을 딱 했다 이러면 증거 명확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증거 없이 만약 노동위원회 가면 회사는 다른 얘기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해서 그런 부분을 노동위원회에서 가릴 수 있는 준비를 조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노동위원회에 한번 찾아가시면 돼요. 부산은 저기 금사동에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4층에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노동위원회의 고객센터가 있어요. 고객민원센터 여기 있어서 거기에 가시면 다 접수도 하고 어떻게 절차를 거치는지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셔서 구조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거 하셨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 나오는 전화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편하게 저희들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부산탐구생활 유튜브 채널에도 요 방송한 내용 올리니까요. 그거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